이재관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을 할 거고요. 기자회견은 출마 선언문 남도 그 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지금으로부터 민주당 천안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우리 이재관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참여해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끝난 뒤에 질의응답을 갖는 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22대 총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방침이 결정되었기에 그간의 과정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의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후보자들이 혹한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활동해 주신 노고를 너무나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었고 낙선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방행정의 전문가로서 천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8년 3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향인 천안시 충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장과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고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까지 30여년간 공직에서 소명을 다해온 행정가입니다. 그런 저를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인재로 발탁을 하였습니다. 민생과 가장 가깝게 일해온 경력과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고 봅니다. 당원으로서 또 천안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회보고에 솔직한 마음으로 요청을 수락하였고 오늘 출마 의견을 밝히게 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은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신념으로 1990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결과로 얻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그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불신, 중앙부처의 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에 집중하였던 지방분권의 시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 참여, 지역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행정 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과 골목 현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 주민입니다. 골목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민 총회에 따라 특색대로 개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은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면서도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지방과 자치는 사라지고 수도권과 관치만이 보일 뿐입니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인근의 자치단체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토의 11.8%에 인구의 50%가 넘는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본래 메가시티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 논쟁이 그 시작입니다. 주민자치 표준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부조리를 막겠다고 주민자치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의 존재 가치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주민자치는 중앙정치의 독선과 포퓰리즘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안은 수도권 규제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습니다. 1995년 통합 당시 인구 30만에서 7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천안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발전 패러다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저는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에 재직할 때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룬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특례시대도를 도입하면서 인구 기준을 100만 명으로 설정하였는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례시 기준을 현행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하여 중앙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롭도록 권한 이양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해서 지역 공동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이자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경제, 문화,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잠재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성장에 만족하고 안주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신행정소도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수도권과 세종시를 잇는 중부권 메가시티로 도약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가꿔야 합니다. 천안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공약은 기회가 닿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공직 30여 년을 민생과 가장 가깝게 일해온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천안 일꾼 저 이재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젠 분열과 반목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서민의식, 약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배려와 참여의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치학교를 거쳐 김대중재단 천안 지회장을 하면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알았습니다.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관치 행정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양심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물 한 잔 드시죠.
예, 질의응답 하실 언론인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네. 네. 누가 미습하고 선방울 기자님. 네. 예, 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안 계신 것 같아서 손을 들었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전문위원으로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예, 새누리당 전문위원으로 들어갈 때 그때 파견이었냐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냐 논란이 됐었고, 저는 사실 인사 그쪽에 확인한 바 파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은 아닙니다. 파견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정부 내에서는 그것을 파견이라고 하는데, 당에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벗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당 소속으로 일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정부에 복귀할 때는 특별 임용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그 여당에 정부 공무원을 하다가 지금 저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전문위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인가요?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사권자의 그 행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걸 사직하고 한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그거는 자의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정부 인사는 이것도 크게 보면은 정부 인사의 한 그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에 또 그 기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때로는 자의보다는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른 언론인 분 계십니까? 네. 관계자님 여기 앞에. 최근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통비로 인해 제명된 박안주 의원과 선긋기가 최우선이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지난 시장 선거에서 한태준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면서 권리당원을 배제하고 100% 국민 경선으로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도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해 줄 것을 공관위에 조건으로 달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좀 생소한 말씀이라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주 의원과 선긋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지만은 어떤 말씀들인지 그 의미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1 그 의석수 제1당입니다. 그러한 제1당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조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어떤 그 친분으로 인해서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 경선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무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 경선이 특정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을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은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 어떤 전략 선거구가 됐든 아니면 일반 선거구가 됐든 발표하는 것은 저 또한 그 발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마 모든 당이 그렇게 외부와 철저히 보안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저 유창희 기자님. 네, CL미디어 유창 기자인데요. 여기 출마 선언문을 보면 2월 23일자로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방침이 결정됐다고 했는데요. 요 23일 날 어떤 방식으로 경선 방식이 결정됐다고 통보를 받으셨는지 한 가지 지금 여쭙고요. 두 번째는 그 영입인재 16호신데 이미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 영입인재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23일 그 내용이 생중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말씀이고요. 별도 통보는 못 받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한테 지금 현재 그렇게 어떤 발표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통보를 그것으로 알고 좀 가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입인재 16호 관련돼서 보통 영입인재 하면은 외부의 인사를 영입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영입인재는 그와 같이 외부 인사를 당에 영입을 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내부 인사 중에서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발탁하는 것도 이 영입의 어떤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후자의 경우인데요. 그 지난번에 영입 인재 그 충청인 3인의 영입 인재에 대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 당 대표께서 그 언론인들한테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어떤 그런 분야로서 내부 발탁한 케이스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천안시장 후보, 천안시장 선거에서 지금 이 기간 동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떠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예, 계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언론인 계시고, 예, 우리 예, 중부 와이든스 조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미화 후보가 방문을 하고 가셨는데 국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후보께서 지금 3인 경선을 김영수 후보로 대체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관위에 4인 경선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건 후보님께서 같은 생각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선의 방식이라든지 그 틀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며칠 전에 그 내용을 듣고 같은 후보 입장에서 참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선수 입장에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타 좋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황광 기자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 하면 되겠죠? 후보님께서는 당초에 시장 선거는 안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시장 선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본인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당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지금 전문이라고 행정 전문가라고 하는데 행정 전문가가 오히려 지방 기초단체로 출마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저 정치인데 그 국회의원하고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 생각이 바뀌게 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지방행정의 어떤 실무 전문가로서 그 시장의 어떤 역할을 해보고자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뭐 앞 경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재 영입에서 저를 발탁을 하겠노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자기의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그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데는 뭐 그것은 뭐 꼭 이번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된 것이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남들이 갖지 못한 나름의 경험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그 지역을 통해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과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어떤 그 길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우리 이재관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